그래서 이렇게 곰사냥을 떠나자 제목 읽기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곰사냥을 여기 있는 가족들이 떠나는지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볼게요 하고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자, 보면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이쪽 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흑백 다음 장 칼라, 그리고 흑백 다음 장 칼라, 이렇게 흑백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구성되어 있고요. 또 말들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들이 되게 재미있게 또 몇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잘 기억하고 따라해 볼 수 있도록 글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이렇게 큰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대상이 아까 영유아라고 했죠. 그래서 노래하듯이 조금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작가가 직접 노래하면서 이렇게 이 그림책을 표현한 그런 영상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곰 잡으러 간단다를 검색해 보시면 이거를 부를 수 있게 이렇게 그 노래가 제공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손유희 활동할 때처럼 그렇게 조금 그 소리내기를 해봤어요.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하고 제가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넣어서 딱딱딱 나누어서 이렇게 짚어서 조금 소리내기 해주느라 이렇게도 한번 시도를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래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몸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책의 위치가 이렇게 조금 달라지지요. 이렇게 들려주기를 하고 나서 저쪽 페이지에 보면 어라? 하고 느낌표가 빵빵 2번 있어요. 어라? 하고 느낌을 담아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영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읽기에서는 이 문장 보호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 보호에 맞게 소리내주기를 어떻게 적절히 적용할지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 크기가 큰지 굵은지, 느낌표가 있는지, 쉼표가 있는지, 마침표가 있는지, 말줄임표가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내가 밖으로 표현하는 소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성의 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내가 특별히 막 연극적인 어떤 표현 기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상들에게 굉장히 재미있고 입체적이고 풍성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쪽 보면 느낌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어라하고 쉼표하고 풀밭이잖아 하고 느낌표가 있지 않아요. 어라? 하고 느낌표가 있고요. 풀밭이잖아? 하고 느낌표가 있어요. 그럼 둘 다 나누어서 느낌을 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라? 풀밭이잖아? 해요.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읽기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감정을 크게 담아서 표현하고 이 아이들이 그 감정을 잘 쫓아오고 있는지 잦은 시선 맞춤이 그 큰 아이들과 읽기 나누기 할 때랑은 또 조금 더 다르고 더 많이 아이들과 막 시선 맞춤을 이렇게 좀 해줘요. 그렇게 해놓고 넘실대는 기다란 풀잎? 그 위로 넘어갈 수 있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이렇게 손짓까지 같이 해주기도 해요. 자, 그래놓고 애들을 바라봐요. 그래놓고 아, 아니지 하고 아 하고 쉼표가 있고 아니지 하고 느낌표가 있어요. 아 하고 내려오겠죠. 아니지. 어떻게? 풀밭을 헤치고 지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 있는 거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넘겨서 봐요. 넘겨서 보면 지금 가족 모두 풀밭을 헤치고 지나가는데 글자 크기가 점점점 커져요. 이렇게 글자 크기를 일부러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소리 표현도 이렇게 점점 세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걸 그냥 똑같이 사각 서걱 사각 서걱 사각 서걱 이러면 얼마나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글자도 하나의 이미지화해서 기호화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소리에 재미를 입혀서 보여주기를 하면 훨씬 글을 아직 못 읽는 아이들도 이거를 내가 들었던 소리를 흉내내면서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각서걱이라는 글자, 사자를 어디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거 사각할 때 그 사자 이렇게도 아는 척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리 들려주기 할때 같은 소리인데도 어떻게 그 소리의 의미를 잘 담아서 재미있게 유희적인 요소들을 좀 뽑아내서 전달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기억에 저장되는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 보면 그림에 사각서걱 하면서 계속 그 이동하는 장면들 중에 맨 앞서서 가는 인물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림책에 그림 읽기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세요 해서 계속 그림책에 그림 읽기가 강조되고 있는 게 이런 변화들이 그림 속에서 계속 재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맨 앞에 강아지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뒤에 여전히 아기가 아빠 목마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나뭇가지를 든 아이와 또 여자아이 맨 뒤에 따라오는 뭐 이렇게 큰 아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갈 때 사각서걱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번 그림을 조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읽어주니까 이제 여기에 시선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그림도 좀 봐주세요 하는 의미로 제가 여기에 일부러 사각서걱 하고 읽어준 다음에 강아지도 멍 이렇게 하고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쳐요. 그러면 애들이 하고 웃으면서 강아지 위치가 어딘지를 이렇게 살펴요. 아니면 맨 뒤에 오는 그 여자아이 소리 같이 가! 뭐 이렇게 하고 책장을 넘겨준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미처 못 봤던 그림의 대상들의 위치를 이렇게 잠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그렇게 소리를 조금 입혀주면서 읽어주기를 살짝 던져줄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또 반복이 돼요.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동작하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 놓고 어디야 얘들아? 맞아. 어라. 강이잖아. 깊고 차가운 강물,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어떻게 하지?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지! 하고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물을 헤엄쳐 건너면 되잖아! 그러면서 강물을 어떻게 헤엄쳐 건널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덤벙 하면서 여기 이제 각자 덤벙 하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손가락 집기로 그림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강아지 나 좀 데리고 가. 야 무거워. 뭐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쳐주면 또 애들이 막 재미있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 등장인물들의 소리들을 그렇게 조금 입혀서 재미있게 처리해 주셔도 되고요. 저 맨 뒤에 막 치마 올리고 선생님 팬티 보여요 뭐 이렇게도 또 그림 보고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계속 이 이야기 속에 보면 흑백 또 칼라 이렇게 그림도 이런 변화들을 주면서 조금 넘기게 되어 있고요. 또 계속 반복되는 문장 구조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쉽게 따라해 볼 수 있게끔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들 보면 이런 글 정리들도 굉장히 짧고 간단하면서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미있게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읽어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래서 10분 재미있게 그 부분들을 뭐 이렇게 노랫말처럼 표현해서 불러보신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강약 조절을 통해서 소리내기를 해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달해주면 아이가 하루 왼종일 그 리듬을 타고 다녀요.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읽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다음 장면 넘길 때쯤 되면 다 따라요.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따라하면서 애들이 하거든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얘기해요. 그러면 강물을 헤엄쳐 건너면 되잖아 하고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숲도 지나고 눈보라도 거쳐서 지나가고 드디어 이렇게 아까 바닷가에서 봤던 동굴 앞에, 면지에서 봤던 동굴 앞에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그 재밌는 게 아빠의 모기에 타고 있던 아이가 내려서 그 누나의 치마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다들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라고 외치는데, 여기 있는 이 아이는 계속 밖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나 무서워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소리를 또 입혀서 보여주면 재미있게 아이들이 또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면 안으로 들어가는데 살금살금 하고 어라 저게 뭐지 이렇게 굵게 조금 표현되어 있어요. 글자가. 그러면 굉장히 큰 소리를 내는 거죠. 살금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살금이란 표현을 사실 이렇게도 조금 그 뭔가 이렇게 조용히 살짝 가볍게 사뿐히 이런 의미로 살금살금을 많이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점점 큰 소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큰 소리로 되어 있는 걸 거꾸로 읽기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살금. 여기는 이렇게 바꿔서도 읽어보자. 이렇게도 동굴 속에 누가 있는지 아직 모르니까 작은 소리로 가보자. 이렇게도 조금 여기는 바꿔서 그렇게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라 저게 뭐지? 해요. 그러면 안에 보면 커다란 곰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 벌써 이미 도망갔고, 여기 앞장면에서 맨 앞서 이렇게 있던 요 개가 털이 바짝 섰어요. 털이 바짝 서더니 으악! 곰이잖아! 하고 소리치는 굵게 글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으악! 곰이잖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음 장면을 넘기기를 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반들반들하고 촉촉한 코가 하나, 덥수룩한 커다란 귀가 둘, 크고 번들거리는 눈이 둘, 이렇게 이 부분을 생략하기도 해요. 왜냐면 동굴 속에 누가 있지? 어라 저게 뭐지? 뭘까? 하고 이렇게 막 그 호기심을 불어넣어 줬는데, 이 소리내기 하는 것 때문에 이미 눈으로는 곰을 확인했는데 이 소리내기 하는 것 때문에 굳이 이미 확인한 곰의 어떤 리듬을 이렇게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싶어서 바로 그냥 아이가 눈으로 보고 소리는 들릴 수 있게끔 으악! 곰이잖아! 하고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 읽어 나갈 때 그렇게 보세요. 지금 아까 거슬러 왔던 장면들이 나누어서 짧은 컷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컷들을 앞에 곰이잖아! 하고 긴장도를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 어서 동굴을 빠져나가자 살금 이 부분들이 전부 정리가 아까 왔던 그 의성어라든지 의태어 표현들이 정리가 한번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칸으로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한 번에 이 많은 것들을 빨리 긴장감 있게 소리 내주기를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로 이 처리를 한 건데, 내가 읽어주기를 할 때 어서 동굴을 빠져나가자 살금 아까 우리가 이제 곰 잡으러 막 가려고 했었던 그 리듬대로 가줄 수는 없겠죠. 여기는 점점 빨리 가주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어서 동굴을 빠져나가자 살금 다시 눈보라를 헤치고 가자 휘 다시 숲을 뚫고 나가자 바스락 하면서 계속 빠르게 해놓고 마지막에 다시 풀밭을 헤치고 가자 사각서 하고 빨리 넘겨보자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넘길 때는 이렇게 템포를 조금 막 재미있게 긴장감 있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저 곰한테 잡히면 어떡해 막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같이 이렇게 이야기 읽기에 최고조가 오를 수 있도록 막 유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놓고 우리 집 문 앞에 다 왔네. 문을 열어. 위층으로 올라가자. 아니지, 문 닫는 걸 잊었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야, 문을 닫아.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자. 야, 방으로 가. 침대로 들어가.
도망가는 과정이 끝났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입을 밑으로 하고 여기에서 빨리 있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주는 느낌처럼 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보여줘요. 다시는 곰 잡으러 가지 않을 테요. 그래요. 그럼 애들이 아까 계속 움직이면서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했기 때문에 잔뜩 막 표정까지도 뭐가 무서워? 안 무서워. 하면서 계속 연신 소리내기 하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표정과 동작 따라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 딱 보여줄 때 거의 모든 아이들이 아까 무섭다며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해 줬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안 무섭다며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곰은 어떻게 됐을까 해요. 곰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시간이 앞에 이렇게 면지에서 마지막 면지를 보면 시간이 이렇게 조금 달라져 있죠.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곰을 잡으러 간 거였죠. 곰을 잡으러 갔는데 곰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이렇게 그 대상들이 곰 잡으러 왔다가 그 동굴에서 이렇게 그 맞닥뜨리는 장면이 있죠. 이렇게 맞닥뜨리는 장면이 있을 때 나름 곰도 굉장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얘기하는 곰이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곰이 사람들 잡으려고 하다가 놓치고 자기 집에 들어가요. 이렇게 보는 아이들 있고요. 조금 큰 아이들한테 근데 얘들아 곰의 저 뒷모습 좀 봐봐. 곰의 뒷모습이 기분이 지금 어떤 것 같아? 이렇게 그 보여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냥 곰이 자기 집에 왔다가 그 곰 잡으러 온 애들을 그냥 쫓아갔다가 놓치고 집에 돌아오는 걸로 보였는데 그렇게 한번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던져주니까 얘네들이 조금 다른 의미 부여를 해서 상상들을 해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사실은 곰이 혼자 있어서 너무 심심하대요.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서 누군가가 오니까 너무 반갑다고 곰은 같이 놀자 하고 부른 거래요. 근데 또 역시나 나를 보기만 하면 내 겉모습만 보고 다들 저렇게 그냥 도망가 버려. 난 오늘도 혼자 쓸쓸히 이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들어가야 해.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축 처져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또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질문을 던져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사고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곰 사냥을 떠나자. 그래서 영유아들과 책 읽기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책의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또 어떤 그 소리내기 할 때의 리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